이것만 따라하면 남자는 여자가 계속 생각날 뿐만 아니라 미친듯이 보고 싶고 더 잘해줄 걸 후회하게 됩니다. 금방 질리는 여자를 탈출하고 싶은 분, 완벽한 남자를 원하는 분, 가장 괜찮았던 전 남자친구의 연락을 기다렸던 분, 특히 집중하세요. 제 말이 거짓말 같다고요? 10분 후에도 같은 생각이라면 구독 취소해도 좋습니다. 실제로 항상 100일을 넘기지 못했던 제 여사친도 이 전략을 배운 후 남자들이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엄친한 남친한테 사랑받으면서 꽁냥꽁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맨날 다른 여자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여자들의 미친 듯한 질투를 받을 수 있으니까 준비 단단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자꾸 생각나는 여자 첫 번째, 결핍을 줄 수 있는 여자. 남녀는 서로 원하는 타이밍이 조금 다르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초반엔 보통 여자가 더 여유있게 행동합니다. 스킨십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원래 선택권을 가진 쪽이 관계에서 항상 더 강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연인이 된 후에는 이 구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냐? 과거 남자가 임신한 여자를 두고 도망가면 여자는 생존 확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불안함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대사회에서는 피임도 가능하고 법적인 보호장치도 많기 때문에 여자 혼자 독박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 우리 유전자는 아직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았거든요. 고작 2세대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남자는 어떨까요? 소수 정예 전략을 갖고 있는 여자랑은 달라요. 여자랑 다르게 많은 짝을 만날수록 유전자의 생존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자보다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만남에 대한 허들이 여자에 비해 훨씬 낮다는 거죠. 반면에 진지한 만남이랑 결혼까지 생각할 때는 여자만큼, 아니 여자보다 더 까다롭게 행동합니다. 왜냐? 한 여자에게 정착하는 순간 평생 여자와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과거엔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 배로 직접 낳는 여자랑 다르게 내가 부양하는 아이가 내 아이인지 다른 남자의 아이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연애는 쉽게 하지만 결혼은 더 신중하게 선택하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왜 연애는 여자에게 선택권이 있지만 결혼은 남자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스탠스가 달라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눈 낮추고 무조건 잘해주면서 결혼해달라고 구걸해야 할까요? 현모양처처럼 행동해서 남자에게 좋은 여자라는 걸 어필해야 할까요? 그렇게 해결 가능했다면 우리처럼 괜찮은 여자들은 이미 연애 고수가 됐을 겁니다. 잘난 남자에게 고백받고 연애하다가 프로포즈까지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진짜 중요한 건 무지성 희생이 아니라 잘난 남자들의 심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손자병법에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녀 관계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무조건 아름답게 포장되지만 현실은 호르몬의 반응일 뿐입니다. 즉 사랑에 빠지는 말과 행동이 이미 존재한다는 거죠. 제대로 된 전략을 배우고 사용해야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팩트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여자는 사랑에 빠지면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남자에 대한 쉴드가 강한 만큼 그 쉴드가 사라지면 호감이 수직 상승합니다. 이 타이밍에 바로 데드크로스가 발생합니다. 만남 초반에 남자가 여자를 훨씬 좋아하지만 이후 남자 마음은 천천히 발전하는 반면에 여자 마음은 순식간에 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걸 모르고 마음 가는 대로만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자는 부담감을 느끼면서 남녀의 갑과 을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여자는 남자 새끼들은 도대체 왜 그래? 왜 이렇게 빨리 마음이 변하는 거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거 아세요? 너무 처음부터 여자가 남자에게 100% 마음을 다 보여주잖아요? 남자는 여자에 대한 확신을 느끼는 게 아니라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 감정이 커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여자는 더 이상 매력적인 선택지로 보이지 않는 거죠. 내 마인드로 남자를 대하지 마세요. 남자랑 여자는 다른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의 레파토리가 달라요. 간단한 예시만 들어도 남자는 여자에 비해 위험을 감수하려는 성향이 훨씬 강합니다. 실패를 피하고 안정적인 선택을 하려는 여자들과는 다르게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선호하죠. 왜 주변에 보면 코인이나 주식하다가 망한 사람, 대박난 사람 모두 남자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가 멍청해서? 일확천금만 노리는 바보라서? 아니요, 남녀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냥이 무섭다고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는 게 무섭다고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식량을 구하지 못해 굶어 죽거나 가족을 지키지 못해 유전자가 사라질 겁니다. 결국 필요에 의해 남성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했고 경쟁심, 승부욕, 사냥 욕구가 아예 없는 남자는 진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아무 의미도 없는 게임을 남자들은 왜 그렇게 좋아할까요? 가성비에 환장해서 맨날 제육볶음이랑 국밥만 먹으면서 막상 게임에는 왜 그렇게 돈을 쓰는 걸까요? 네, 남자는 사냥에 성공할 때, 경쟁에서 승리할 때 미친 듯한 쾌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게임도 너무 쉬우면 또 하기 싫은 것처럼 초반부터 너무 100% 헌신하잖아요. 여자에 대한 흥미를 잃을 뿐만
아니라 여자를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관념까지 생기기 때문에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면서 가성비 본능이 다시 나타나는 겁니다. 즉 처음에 간절함은 사라지고 가벼운 사이가 되고 싶어진다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동물입니다. 남자 여자 모두요. 우리는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하다고 느끼고 상대를 무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똑똑하고 현명한 여자라면 감정, 본능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전략을 배우고 사용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게임을 좋아했는데요. 근데 아무리 재밌어도 엔딩을 보잖아요. 관심을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즘 게임은 그만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 사용자끼리 경쟁을 붙여서 이기고 지고 반복할 수밖에 없거든요. 만족과 결핍이 공존하기 때문에 유저들은 더 많은 시간, 더 압도적인 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리니지에 몇 억씩 쓴 남자들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경쟁자가 없었다면, 그냥 엔딩이 있는 싱글 게임이었다면 그 많은 돈을 썼을까요? 세계적인 게임 회사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남자의 본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용하기 때문에 미친듯이 많은 돈을 버는 거죠. 연애라고 다를까요? 평범한 여자들 대다수가 처음에 도도한 척 연기하다가 남자가 마음에 들잖아요? 갑자기 현모양처럼 180도 변신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남자랑 여자랑 연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나를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했죠. 좋아하는 마음이 커지면 바로 정착하고 싶은 여자들과는 다르게 남자는 정복욕, 소유욕이 사랑의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체될 다른 감정이 생겨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결핍이 완전히 사라지면 안 돼요. 그럼 오히려 애정이 식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남자들이 미친듯이 매달리는 여자의 비밀은 100% 헌신하는 여자가 아니라 70%, 80%, 90%의 만족감과 약간의 결핍을 동시에 주는 여자입니다. 어떤 여자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역시 남자들은 잘해주면 절대 안 돼. 여자는 무조건 튕겨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또한 잘못된 방식입니다. 내가 계속 튕기는데도 무조건 나한테 맞춰주는 남자? 진심이 아닌 바람둥이 혹은 나보다 못난 남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만족과 결핍이 공존할 수 있어야 만족감이 커짐으로써 여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즐거워지고 결핍이 커지면서 다시 만족감이 커지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 결과 남자는 여자한테 정신적, 시간적, 금전적 투자가 많아지고 본능적으로 여자를 올려치기 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잘난 남자라고 해도 이 공식에 빠져들잖아요. 여러분한테 쩔쩔매면서 사랑꾼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네, 진짜 가능합니다. 머릿속으로만 상상했던 일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배고파야 음식이 더 맛있게 느껴지는 법이고 위기가 있어야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남자들은 왜 이렇게 멍청하죠? 왜 고마움을 모르는 거죠? 이렇게 불평할 시간에 좋아하는 남자에게 내려치기 당하지 않게끔 공략법을 배울 겁니다. 그럼 또 같은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매번 반복되는 악순환? 이제 지겹지 않나요? 러브 시스템과 함께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한테 100% 헌신을 다하는 순간은요, 남자가 나한테 110% 노력할 때입니다. 남자가 실망하지 않게끔 사랑을 되돌려주면서도 적당한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다시 갈증을 느끼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 단순한 이치로 남자를 무한 행복 루프에 빠뜨릴 수 있어요. 남자가 부담감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감정보다 나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는 순간 남자의 애정은 수직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우픈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상황이 되면 남자는 이별을 슬프고 두려운 게 아니라 해방감, 자유를 만끽하게 된다는 거죠. 작은 행동 차이가 감정의 방향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잖아요. 현실은 동화가 아니라는 사실은 충분히 느꼈을 겁니다. 매번 사랑에 실패한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나한테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습니다.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전에 만났던 남자는 하루 만에 사귀고 몇 년 동안 잘 만났는데 이번엔 왜 원나잇으로 끝난 거지? 왜 이번엔 한 번만 튕겨도 연락이 없지? 진짜 중요한 건 만남 횟수나 기간이 아닙니다. 감정의 크기입니다. 나 혼자 너무 느리면 남자는 김이 팍 셀 수도 있고 나 혼자 너무 앞서가면 남자는 금방 질릴 확률이 높습니다. 중요한 건 보폭을 맞춰줘야 합니다. 사랑에 빠졌다고 해서 무조건 돌진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남자랑 타임라인을 맞춰야 완벽한 커플이 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여자들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연애할 때는 남자한테 미친듯이 의존적으로 행동하는 반면에 결혼 후에는 책임감이 수직 상승해서 모든 걸 직접 다 하려고 하는데요. 그럼 남자는 자기가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회피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서로의 타임라인이 엇갈리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행복할 수 없는 겁니다. 연애할 때는 오히려 이 여자는 혼자서도 잘 살 것 같아. 내가 아니어도 행복하게 지낼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줘야 돼요. 그래야 남자가 부담감에서 벗어나 여자한테 더 매달릴 수 있습니다. 부담감이 사라진 만큼 불안함이 커지기 때문에 여자를 더 고평가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잘난 남자들과 결혼한 여자들은 다들 독립심이 강해서 오히려 남자를 더 안달나게 만드는 성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대로 결혼 후에는 너무 혼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남자를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겁니다.
원래 남자는 자기 가족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을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거든요. 그거 아세요? 여자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한없이 다정해지는 것처럼 남자는 인정받고 있고 가족들이 나를 믿어준다고 느낄 때 믿을 수 없을 만큼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후회를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하려면 내 탓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아무리 괜찮은 여자를 만나도 어차피 나랑 잘 될 가능성이 없었다? 별로 아쉽지 않습니다. 간혹 어떤 여자분들은 잘해보고 싶은 조급함에 자기 변명을 하곤 하는데 그럼 남자들은 아쉬워하지 않아요. 그냥 너랑 나랑 타이밍이 안 좋았지. 내가 그때는 많이 서툴렀어. 자연스럽게 멀어진 여자보다는 내가 놓친 여자로 기억돼야 더 아까운 겁니다. 차라리 그때는 너가 좀 가벼운 사람인 줄 알았어. 너가 나한테 연락 자주 했으면 너랑 만났을 것 같아. 이렇게 남자 핑계를 대잖아요. 아쉬운 감정이 증폭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사람은 놓친 거를 더 아까워합니다. 그때 비트코인만 샀어도 평생 일 안 하고 살았을 텐데, 이번에 로또 번호만 맞췄어도 집 사고 차 사고 다 했을 텐데. 이렇게요. 여러분이 시험을 봤습니다. 공부를 아예 안 해서 실력 부족으로 떨어지잖아요. 아쉬움은 금방 증발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 실수로 답안지 체크를 잘못하는 바람에 떨어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너무너무 아쉽고 두고두고 계속해서 생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너무 좋아해서 최선을 다했던 남자보다 오히려 그때는 좋은 사람인 줄 모르고 함부로 대했다가 지나고 나니까 너무 괜찮은 남자였을 때 우리는 더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만 효과는 강력한 데 비해서 가스라이팅이 조금은 섞인 전략이기 때문에 너무 극한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아쉬움을 자극하는 용도 정도로만 사용하세요. 남자 가스라이팅에서 노예처럼 부려먹지 마시고요. 세 번째 방법은 질투를 이용하는 건데요. 왜 그런 말이 있죠.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맞는 말이지만 남녀 관계에서는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그게 뭐냐? 잘 사는 모습에 다른 남자가 꼭 있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차버린 남자친구가 요즘 부쩍 그리워서 인스타를 염탐하는데 집에서 게임하고 혼자 여행 다니고 친한 친구들이랑 PC방 가서 게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잠깐 그리울 순 있지만 미친듯이 후회되고 땅을 치면서 아쉬워하진 않을 겁니다. 알게 모르게 아직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럼 무의식적으로 회피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나도 금방 질릴 것 같아. 아직 솔로인 이유가 있겠지? 이런 합리화회로를 돌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자꾸 댓글 다는 다른 여자를 발견하면 어떨까요? 누가 봐도 데이트할 때 찍은 사진이 업로드되면 어떨까요? 존예녀랑 찍은 사진이 있는데 심지어 걔가 여자친구라면요? 이렇게 예쁜 여자애가 왜 얘를 만나? 생각하고 싶지만 질투가 생겨서 자꾸 전남친을 신격화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걔가 요즘 남자들이랑 다르게 엄청 다정하긴 했어. 복받은 년 남자 한 명 잘 골랐네. 평생 얘만큼 나 좋아해주는 남자 다시 못 만나는 거 아니야? 그리움과 후회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왜 마음에 드는 물건이 생겨서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잠시 고민하는 사이에 순식간에 솔드아웃 되면 어때요? 괜히 더 예뻐 보이고 아쉽고 그렇잖아요. 질투는 아주 강력한 감정이니까 잘 다룰 수 있으면 여러분의 매력을 수직 상승시켜 줄 겁니다. 다만 그만큼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아주 조심히 사용해야 합니다. 어떠신가요? 영상 끝까지 보고 나니까 과거보다 훨씬 매력적인 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무럭무럭 들지 않나요?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누르잖아요? 경쟁자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상위 1% 연애 전략을 가장 먼저 시청할 수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아무 남자나 만나면서 늙어가는 거 너무 억울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저를 믿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한 분들만을 위한 아주 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러브 시스템 사이트에 가입만 하면 신청할 수 있는 무료 강의를 오픈했습니다. 무료 강의라고 해서 퀄리티까지 무료 수준이라고 지레 짐작하지 마세요. 이 강의만 마스터해도 여러분이 만나는 남자 레벨이 최소 2단계는 올라갈 겁니다. 이벤트 강의 특성상 금방 종료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